박근혜 대통령이 여름휴가 복귀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사드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 속이 타들어가는 심정이라면서 갈등 해결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 단체장들을 직접 만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가 올해 펴낸 방위백서에서 또다시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우리 정부는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독도에 대한 부질없는 주장을 즉각 중단하고 역사를 직시할 것을 경고했습니다. 국방부가 군 금연 사업 강화 계획의 일환으로 걸그룹 러블리즈를 군인 금연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앞으로 1년 동안 장병들을 위한 금연 캠페인 활동을 펼칩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정 운영에 대한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사드 배치와 관련한 갈등 상황에 대해서는 속이 타들어가는 심정이라며 민심을 청취하고 지역 대표를 만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름 휴가에서 복귀한 박근혜 대통령이 2일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청와대와 세종청사 간 영상회의로 진행된 이날 국무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소통과 현장 행보를 통해 하반기 국정 운영을 해나가겠다는 뜻을 드러냈습니다. 사드 배치 논란을 비롯해 추가 경정 예산 문제, 김영란법 등 국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제와 안보 이슈에 관해 폭넓게 다뤘습니다. 특히 박 대통령은 북한이 핵능력과 탄도미사일 성능을 향상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사드 배치를 둘러싼 갈등이 멈추지 않아 속이 타들어가는 심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고 말했습니다. 사드 배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오랜 고심과 철저한 검토를 걸쳐서 내린 결단입니다. 저는 사드 배치 문제를 비롯한 여러 지역 현안들에 대해 민심을 청취하고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 지역의 대표인 국회의원들과 단체장들을 직접 만날 것입니다. 박 대통령은 또 사드 배치로 지역 주민의 삶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긴다면 그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을 것이라며 과학적 근거보다 괴담과 유언비어가 퍼지고 있는 상황을 우려했습니다. 이어 국가와 국민의 안위가 달린 문제인 사드 배치의 당위성과 안전성을 국민에게 이해시키기 위한 국무위원들의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나라와 국민을 각종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내는 것이 유일한 소명이라며 전 세계와 공조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도록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뉴스 김하영입니다. 국방부는 일본 정부가 올해 방위백서에 또다시 독도는 일본 땅으로 주장한 데 대해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또한 주한일본 국방무관을 국방부로 불러 항의문을 전달했습니다. 김지한 기자입니다. 일본 정부가 올해 방위백서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또다시 주장했습니다. 2005년 이후 12년째 매년 반복되는 주장입니다. 국방부는 2일 오전 주한일본 국방무관을 불러 강력하게 항의하고 항의문을 전달했습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 방위성이 2016년 방위백서에서 명백한 우리의 고유 영토인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기술하고 각종 요도의 영역으로 표시하는 등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즉각적인 시정 조치는 물론 향후 이러한 행위를 하지 말 것을 엄중히 촉구합니다. 또한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며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을 빈틈없이 수호해 나갈 것입니다. 국방부는 일본 무관에 전달한 항의서에도 2005년 이후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며 우리 정부의 강력한 항의와 시정조치 요구를 무시하고 있는 일본 정부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적시했습니다. 이어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라며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질없는 주장을 즉각 중단하고 역사를 직시하면서 한일 관계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외교부 역시 주한일본 대사관 총괄공사 대리를 불러 공식 항의했습니다.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질없는 주장을 즉각 중단하라며 명백히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또다시 포함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이에 즉각적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김지한입니다. 육군 특수전사령부가 44년 만에 서울 송파구 거여동에서 경기도 이천으로 부대를 이전했습니다. 육군 특수전사령부는 2일 경기도 이천 신주둔지에서 김영우 국방위원장과 장준규 육군 참모총장, 장경석 특수전사령관 등 1,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 행사를 열었습니다. 행사는 열병식과 고공 강화, 헬기 레펠과 기념석 제막, 본청 입주식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장경석 특수전사령관은 이천에서도 완벽한 임무 수행 능력과 태세를 항시 구비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가 2일 걸그룹 러블리즈를 군인 금연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우리 장병들의 금연을 위해 팔을 걷어붙인 러블리즈는 다양한 금연 캠페인 활동은 물론 연말에 금연 실천 최우수 부대를 직접 찾아가 축하 공연도 펼칠 예정입니다. 강병일 상사입니다. 2015년 조사된 장병 흡연율은 일반 20대 성인 남성 흡연율인 34.8%보다 높은 40.4%입니다. 이에 국방부는 지난 5월 2020년까지 장병 흡연율을 30%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군 금연 사업 강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번 위촉식은 이러한 금연 강화 계획의 일환으로 마련됐습니다. 금연 홍보대사로 위촉된 러블리즈는 장병들을 위한 2017년 금연 달력 제작에 참여하고 앞으로 1년 동안 금연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러블리즈는 특히 국방TV 명강특강의 금연 토크쇼에도 출연하고 훈련소 입소장정들을 대상으로 1일 금연 상담사로 나서는 것은 물론 연말에는 금연 실천 최우수 부대에서 축하 공연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계기로 러블리즈를 만나시고 이렇게 금연의 계기가 되어서 많은 군인 여러분들이 금연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열심히 금연을 하셔서 저희랑 또 만나서 또 같이 이렇게 공연도 하고 하면서 좀 더 이렇게 금연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방부는 금연 홍보대사 러블리즈의 적극적인 홍보 활동이 장병들의 성공적인 금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장병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강도 높은 금연 사업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빠들 금연 화이팅! 사랑해요! 국방뉴스 강경일입니다. 국방부가 전역을 앞둔 장병들을 대상으로 예비군 복무를 정확히 이해하고 전역할 수 있도록 전역 전 예비군 복무제도 교육을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국방부는 실질적인 교육 성과를 올리기 위해 예비군 복무제도 안내 소책자를 발간하고 교육용 동영상도 제작해 활용할 계획입니다. 동영상 강의는 방송인 이진희 씨가 진행하며 병역 의무의 이해부터 전시와 평시에 예비군이 수행하는 업무까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 위주로 구성했습니다. 아울러 매년 소책자를 최신화해 배부하는 등 전역 전 예비군 교육의 내실을 다져나갈 계획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소책자와 동영상 자료를 활용함에 따라 각 부대에서 전역 전 교육에 대한 부담이 최소화될 뿐 아니라 예비군 복무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공감하게 됨으로써 예비군들의 복무 불만을 다소 해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육군 54단이 예비군 훈련 때 제공되는 급식 도시락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락 품평회를 열었습니다. 지난달 28일 열린 품평회에서는 현재 군에 납품 중인 도시락과 더불어 업체에서 개발한 메뉴 등 모두 21개의 다양한 메뉴가 선보였습니다. 부대는 특히 도시락 용기 디자인에 대한 평가도 병행해 음식물이 섞이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위생급식을 위한 방안도 강구했습니다. 또한 각 메뉴별로 2인 1조로 구성된 시식평가단이 상호평가를 실시해 가장 큰 호응을 얻은 메뉴를 선정하는 등 공정성에서도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부대는 이번 품평회를 통해 향방 기본훈련과 동미참 훈련 등 유형별 급식 메뉴를 선정하고 예비군과 지속적인 상호소통을 통해 급식 수준을 높여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국방뉴스 특별기획 훈련병의 품격, 해군 해난구조대 수중작전의 영웅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SSU가 어떤 곳인지 자세히 설명해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SSU 교육생이란 이름으로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 젊은이들의 멋진 모습을 화면에 담았다고 합니다. 훈련병의 품격, 그 두 번째 시간 지금 시작합니다.
지난 6월 13일 98명의 젊은이들이 SSU 해난 구조 교육대에 모였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해난구조 교육은 1957년 1기 교육 후 그간 2,140명의 수료자만을 배출했을 정도로 힘든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잘 마치고 수료한다면 여러분들은 세계 최고의 심해 잠사로 새롭게 태어날 것입니다. 나이도 계급도 제각각인 이들이지만 그들이 꿈꾸는 목표는 단 하나. 명이 대와 먼저 참수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98명은 결의에 찬 발걸음을 옮깁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는 더 이상 계급장도 이름도 없습니다. 다만 각자 부여받은 교번과 힘든 훈련을 헤쳐나갈 내 전우만 있을 뿐입니다. 최대한 많은 인원이 우리 같이 심해 잠수가 돼가지고 같이 작전을 수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잡아가지고. 아직 긴장한 듯 조금은 상기된 표정들이지만 그 투지만큼은 뜨겁습니다. 남자라면 특수부대는 한 번쯤 나와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왔습니다. SS는 이제 사람을 구하는 특별한 특수부대이기 때문에 지원했습니다. 해교한다는 생각하지 말고 그냥 열심히 다 수료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터닝 포인트에 꽃가를 놓을 거야. 알았어? 그 꽃가를 돌아서 와야 돼. 알겠어? 입소 첫날인 장병들의 체력 검정으로 시작됐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교육생들의 거친 숨소리가 도로를 가득 채웠습니다. 얼마 안 남았다! 너 뛰어! 하나둘 결승선에 도착하고 너 안 뛰어! 너 안 뛰어! 드디어 마지막 교육생까지 4km 달리기를 마쳤습니다. 불빛이라곤 가로등과 건물에서 새어나오는 빛뿐이고 낮부터 이어진 시간에 점차 체력은 한계에 다다르지만 포기라는 단어를 입 밖으로 내뱉는 이는 없습니다. 운동을 많이 안 해가지고 소홀했던 것 같고 제 몸 관리를 제가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꼭 빨리 힘들게 훈련해가지고 몸을 빨리 끌어올린 다음에 최선을 다해서 꼭 수료하고 싶습니다. 결코 녹록지 않았던 그들의 첫날. 과연 이들은 82일 뒤 모두 해난 구조대라는 이름표를 달 수 있을까요? 발표를 알겠나? 하나! 55번 땡겨라! 통일부 유니TV와 함께하는 통일 현장 시간입니다. 오늘은 청소년 DMZ 자전거 투어 현장으로 함께 가시죠. 분단과 평화, 두 개의 얼굴을 가진 DMZ. 설렘과 호기심 가득한 특별한 여행이 시작됩니다. 남북을 가로질러 흐르는 임진강. 군남댐은 현재 우리가 갈 수 있는 임진강 최상류인데요. 오늘 이곳에 100여 명이 모였습니다. 비무장지대예요. DMZ. 제가 평소에 자전거 타고 어디 놀러 가고 그러는 거를 좋아해가지고 저도 자전거 타는 거 좋아하는데 이번에 좀 자유롭게 여행하고 싶어가지고 왔어요. 전국 각지에서 모인 중고등학생들이 자전거로 분단 현장을 누비고 특별한 장소에서 하룻밤을 묵을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분단의 현장을 자전거로 달리며 평화의 가치와 통일 의지를 다져보려 합니다.
분단으로 시간이 멈춰버린 DMZ에 미래의 희망인 우리 청소년들이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11km 넘게 자전거를 타고 왔는데 탈 때는 시원하고 북한이 옆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뭔가 살짝 두렵기도 했는데 이렇게 자전거를 타면서 뭔가 조금 더 친근한 느낌이 들었고 예쁜 풍경 보니까 그것 때문에 기분도 더 좋았고 오랜만에 마음이 깨끗하게 정리된 것 같아요. 오늘 처음 만난 사이였지만 함께 자전거를 타며 금세 친해졌는데요. 한 폭의 그림 같은 임진강 주상절리를 따라 걷는 동안 각자 손에 비닐봉투를 들고 쓰레기를 줍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 DMZ 평화 누리길을 걸으면서 좋은 쓰레기들입니다. 네, 쓰레기를 왜 줍고 있는 거죠? DMZ의 소중한 자연 환경을 보존하고 그리고 깨끗한 길을 만들기 위해서 쓰레기를 줍고 있습니다. 이곳은 캠프 그리브스입니다. 지난 2007년 미군이 떠난 뒤 2013년 안보 체험지로 거듭났는데요.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태양의 후예의 촬영지이기도 합니다. 극중 유시진과 강모연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곳이자 우르크 부대 본진에 방문한 특전사령관이 주인공 4명을 호출한 곳으로 나왔었죠. 이젠 군대식 생활관에서 휴식을 취하려 하는데요. 생각보다 낯설지 않아 보입니다. 저 군대식이라 해서 되게 딱딱할 줄 알았는데 은근히 되게 편해요. 생각보다 되게 편하고 포근해요. 오늘 눕자마자 잘 것 같아요. 고단하지만 잠들기 아쉬운 밤인데요. 꿈에서나마 통일된 한반도 곳곳을 누비며 뛰어 놀고 싶습니다. 근데 그 강 쪽에 구름이랑 자전거 탈 때 좋았어요. 스무스 길을 따라 분위기 있게 자전거를 탈 때 여성미가 느껴져서 좋았어요. 자연의 경이로움에 감탄하고 되돌릴 수 없는 분단의 상처에 숙연해지기도 하는데요. 많은 수식어가 가진 DMZ가 오직 평화의 상징으로 거듭나는 그날을 꿈꿔봅니다. 다음은 국방 게시판입니다. 국가보훈처가 지난 1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거주하는 6.25 전쟁 참전 유공자 334명에게 호국 영웅 기장을 수여했습니다. 보훈처는 지난 1월 미국 시카고 지역 호국 영웅 기장 수여식을 시작으로 연내 국외 거주 6.25 전쟁 참전 유공자 4,407명에게 호국 영웅 기장을 수여했으며 재외 동포 사회에서 참전 유공자들의 명예를 높이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존경의 분위기를 조성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정신전력원이 오는 9월 30일까지 2016년 정신전력 강화 연구논문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전 장병과 국민 누구나 응모 가능하며 이메일로 접수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방정신전력원 연구개발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군이 오는 9월 30일까지 제10호 해군 리더십 연구원고를 공모합니다. 국군 장병 및 군무원과 대외 리더십 전문가 대상이며 국방망과 인터넷 메일로 접수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군 리더십 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군이 오는 10월 31일까지 교육발전지 제36호 원고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전 장병 및 군무원과 학군 교류협력대안 및 사계 전문가 대상이며 인터넷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군 교육사령부 교육발전처로 문의 바랍니다. 일본 정부가 올해 방위백서에 또다시 독도는 일본 땅으로 주장한 데 대해 우리 정부가 강력하게 항의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군은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며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을 빈틈없이 수호해 나갈 것입니다.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